네, 안녕하세요. GC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오라클 클라우드의 그 데이터 센터가 드디어 한국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오라클의 장성호 전무님 모시고 오늘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근데 제가 그 기사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정식으로 어나운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요. 네네. 다만 저희 내부적인 콰이어 피리어드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오픈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방송이 네, 공식으로 이제 어나운스하기 네, 그 전에 최초의 방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따끈따끈한 얘기 좀 네.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어나운스하는 거는 언제 정식으로 어나운스 될 예, 예정입니까? 현재는 7월 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벌써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뭐 오라클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 국내 기업들이 여기 이 얘기를 다 듣고서 지금 그러면 7월 초에 이미 오픈된 거지 않습니까? 한 거기에 지금 이점을 하는 것들을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반응 어떤가요? 네, 지금 뭐 저희 데이터 센터 오픈을 기다리시던 고객도 계시고요. 이미 예를 들면은 그 전체 데이터 센터를 저희 오라클 데이터 센터로 다 마이그레이션 하시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고객도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기타 이미 저희 오라클 솔루션을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계시다는 고객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시기 위해서 특히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이런 네.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고 저희 센터 오픈을 기다리고 계신 고객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지금 뭐 저야 오라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신세대들 오라클 우리 세대만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오라클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도대체 국내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 한 수만 수만 개? 이상의 기업이? 고객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마켓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 고객의 한 절반 이상 분들은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쓰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 절반 이상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떤 형태로든 쓰고 계신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이 정말 관심이 제일 많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기업 IT 전체를 이노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네. 그걸 통해서 기업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 특히 또 데이터 센터 오픈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내에서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오픈됐는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몇 번째입니까? 한국이? 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두 번째? 네네. 일본은 바로 저희 오픈하기 일주일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오픈이라고 볼 수 와우.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뭐 호주, 뭐 중국 뭐 이런 데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최초네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일주일 차니까. 사실은 호주, 싱가포르에 이미 1세대 데이터 센터는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오픈한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2세대라고 부르는 기존과는 다른 성능과 보안을 훨씬 혁신적으로 개선한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네. 일본과 한국이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 오픈하였으면 나름대로 이게 전략적인 디시전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라클은 앞으로 한국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발전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의 클라우드 관련 기본 모토가 엔터프라이즈 온 클라우드입니다. 기존의 기업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성능과 보안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네. 따라서 저희 기존 고객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IT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하고 거의 같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오픈된 그 데이터 센터가 아까 2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1세대가 아니라. 네네. 네. 그 2세대만의 어떠한 그 유니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거 이제 몇 가지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포지션 네네. 어떤 것들인지. 일단 1세대, 2세대가 뭐 산업 용어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구분하기 위해서 좀 네이밍한 부분이고요. 이미 저희 2세대 아키텍처를 설계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존에서 저희 이전에 이직해 오신 분들이 AWS에서.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의 클라우드 대비 좀 더 기업 고객들이 원하시는 성능과 보안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네. 높은 수준의 성능과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새롭게 설계하셔서 그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오픈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명백한 차이점은 성능과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대비 분명한 장점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성능과 보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그냥 그렇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네. 자, 일단 먼저 이제 성능, 네. 성능부터 어떤 2세대가 성능적으로 어떻게 좋아진다는 겁니까?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건지. 일단 인프라 레벨에서는 그 디스크의 스토리지의 액세스 속도가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오라클 DB가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제공해드리던 저희의 RAC, 네. ADG라고 하는 HATR 그런 기능을 클라우드에서는 유일하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 오라클의 RAC, ADG는 오직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서만 제공이 가능하고요. 네. 이 부분이 고객분들이 바로 BCP라고 하는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래닝.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인데, 네. 예, 이러한 기능을 저희 이제 온프레미스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제공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라클만이 바로 네. RAC와 ADG 기반의 HADR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 오라클이 저도 이제 오라클 경쟁사인 사이베이스에 있었지만 90년대 때 네. 오라클이 90년대 확 치고 나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말씀하신 RAC 그죠? 네, 그렇습니다. RAC 아키텍처 때문에 네. 이제 크게 그냥 확 DB를 어깨 리드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그것을 이제 구현하시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이제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기업 고객분들은 그 성능과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네네. 어떤 형태로든 그 서비스가 다운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특히 데이터 관리에서는 꼭 그 개런티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그 기능의 핵심이 되는 저희 기능이 RAC, ADG 기능인데 네. 예, 이 기능을 이제 오라클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 뭐 성능하면 우리가 서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서버는 기존의 다른 이제 다른 회사의 데이터 센터들하고 유사한 것도 이제 서버 자체는 아니면 서버도 뭐 네네. 다른 게 있는 건지. 서버 레벨에서는 동일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최신의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어떤 외부 평가 기관에서 네. 저희 IaaS 인프라에 대한 어떤 응답 속도들을 검사해 봤을 때 일종의 그 벤치마크를 해봤을 때 네. 아주 성능이 잘 나오는 걸로 외부 기관에 공표되어 있고요.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뭐 오라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서버 쪽에 보면 이제 엑사 시리즈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런 엑사 데이터라든지 그런 시리즈도 그 고객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 오라클은 엑사 데이터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엑사 CS라고 엑사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분들은 저희 엑사 데이터 시스템을 기존처럼 온프레미스를 구입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클라우드 센터에서 운영하는 엑사 CS를 통해서 빌려 쓰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간적으로 엑사 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라 그래서 엑사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지만 사용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라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즉 동일한 하드웨어를 온프레미스 방식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방식이나 네. 아니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으로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엑사 시리즈가 엑사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 가속 뭐 엄청난 성능이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필드에서 워낙 그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쓰기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페이퍼 유즈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엑사 데이터의 그 어떤 활용 범주가 넓어질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규모의 데이터를 아주 고성능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때 네네. 그때 엑사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 클라우드 상에서의 그 홈페이지나 이런 간단한 시스템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대규모의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미션 운영하는 크리티컬한. 그런 시스템들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한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오라클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아. 클라우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모토를 엔터프라이즈 온 클라우드라고 잡은 것입니다. 네. 그 워크로드도 어떤 그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미션 크리티컬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잡고 네, 있는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대규모의 고성능 시스템을 오케이. 동일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제 성능하고 또 보안 쪽에 네네. 뭐 전방위적 보안이라고 하셨는데 보안 전방위적 보안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네. 네, 일단 저희가 보안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예전에 보안 탐침 사례들을 보면 심지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이제 이렇게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루스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클라우드 센터들은 같은 하드웨어를 VM을 설치해서 사용자 코드와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가 동일 하드웨어 위에서 돌다 보니까 실제 해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인텔 칩에 의한 그 리키지 때문에 실제로 그걸 해커가 이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사용자 코드를 심어놓고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를 즉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코드에 접근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할 수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젠2 2세대라고 불리는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코드와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그 가상의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적 분리했다는 것은 이제 네. 논리적으로도 아니면 물리적으로도 네. 피지컬하게도 네, 논리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자가 즉 1000명의 사용자 중에 1명의 악의적인 코드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악의적인 코드를 해커가 씹는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네. 메커니즘 아키텍처를 아예 초기부터 분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어 투 엣지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요. 네트워크 단에서는 그러한 분리,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DB 시큐리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어월, 그 다음에 실제 컴플라이언스까지 해가지고 관문이 뭐 경계가 많은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레이어의 시큐리티를 최우선으로 설계해서 네네.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보안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코어 투 엣지, 네네. 그래서 가장 코어부터 주변 경계 부분까지 모든 것들이 보안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젠2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네네. 성능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성능과 보안 물론 중요한 이슈고 뭐 그게 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네. 또 요즘 클라우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또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요즘 IT에 제일 중요한 게 편의성이거든요. 사용의 편의성. 네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네. 네. 자, 그런 관점에서는 그 오라클의 이번 2세대 네네. 클라우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네네. 주신다면. 그 가트너 2019년 그 탑10 테크놀로지 프로젝션을 보시면 네. 첫 번째가 인텔리전스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 중에도 첫 번째가 오토노머스 링입니다. 즉 자율 운영되는 건데요. 네. 자율 주행 자동차를 위시해서 모든 것들이 AI 기반으로 자율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고요. 오라클은 그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엑세데이터 기반 위에 저희가 실제 시스템을 분석해서 파악한 다양한 AI, 머신러닝 모듈들을 그 위에 설치해가지고 네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하는 워크로 그런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튜닝하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패치하고 네. 그다음에 보안 작업들을 스스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내부적인 AI 기반으로 분석해서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걸 통해서 그런 어떤 사용자의 실수나 아니면 예를 들면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서 보안 이슈가 발생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튜닝 이런 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워크로드를 줄여주는 네. 그래서 그 편의성과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번에 그 한국에서 오픈된 2세대 네. 2세대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그런 아까 성능이나 보안 이제 그런 것들을 가성비 좋게 제공해 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DBA라든지 실제 IT 운영자한테는 실제로 그동안 온프리미스 쓰던 것보다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네. 굉장히 편리해지겠네요, 일단. 그죠? 네, 지금 일단- 말씀하신 거 다 된다면. 그건 네. 사실 패치하고 뭐하고 굉장히 그게 시간 많이 뺏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업분들도 쉽게 쓰실 수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DBA 분들은 그러면 우리의 일을 네, 네. 시스템이 대신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렇죠. 요새 네. 데이터가 석유보다 비싼 시점인데 네, 데이터를 맞습니다. 다루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네. 그런 늘 반복되는 일상적인 작업은 시스템에 맡기시고요. 사실 이제 클라우드가 도입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데이터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네네.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전체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동, 그런 관리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존 네네. DBA 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푸시도록 그렇죠. 스킬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클라우드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복적인 일은 시스템에 맡기시고 네네. 더 높은 수준의 문제, 기업의 어떤 네. 비즈니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제 본인의 가치를 높이도록 네네. 그렇게 하시도록 저희가 로드맵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DBA를 데이터베이스를 관장하던 분들이 그 기업의 가장 소중한 데이터들을 어차피 관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네. TDS한 거는 이제 넘겨버리고 클라우드 네, 쪽에 네. 본인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뭔가 비즈니스에 네. 관련된 것들 밸류를 제공할 네. 수 있는 그렇게 그렇죠. 네. 변신할 그래서 수 있겠네요. 단순한 데이터 관리 기능은 시스템에 맡기시고요. 네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울 수 있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잘 데이터죠. 활용해서 맞습니다. 통찰을 네. 얻어서 그렇죠. 실제 그것을 비즈니스에서 실제적인 그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IT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한 전체 어떤 비즈니스 혁신까지 포함해서 어떤 시스템 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화두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DBA가 아니라 네. 데이터 아키텍트로서 그런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 B가 빠지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DA가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다 하는 거야? 데이터 아키텍트가 되셔야 돼요. 네, 네, 이제 네. 사실 데이터는 DB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네, 그렇죠. 뭐 맞습니다. 스토리지에도 있고 네, 하드웨어도 네. 있고 네. 노에스큐엘도 있고 사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담는 그 영역 그 솔루션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거기에 그러한 솔루션들을 온프레미스로 운영하실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 쓰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아키텍처를 여하에 잘 설계하고 그것이 비즈니스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애질러티 네네.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네네. 그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하부적인 작업은 오케이. 시스템에 맡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뭐 이렇게 데이터 분석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물론 외부의 뭐 소셜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요새 네. 이제 IoT까지 이제 우리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의 어떤 네. 종류들이 나올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아까 DBA가 아니라 DA 네. 데이터 아키텍트 관점에서 그런 것도 네. 처리해 준다면 네. 뭐 커리어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5G 통신이 이제 일상화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IoT 센서 디바이스들이 그렇죠. 많아지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게 예를 들면 1초 주기로 수집하는 거라 0.1초 단위로 수집하는 거는 데이터 양이 바로 10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광대역을 이용해서 더 많은 다양한 형태 동영상 스트림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수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미션이 네네. 주어지고 근데 더 빠르게 분석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DBA 분들이 아키텍트로 변신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보안이 그 침입이 없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엔터프라이즈에 보고요. 네. 뭐.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 부분이 바로 네. 저희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이 네. 되겠습니다. 저기 궁금한 게 그 지금 데이터 아키텍트라는 말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오라클에서 만든 용어예요? 아니면 제너럴 용어예요? 그냥 궁금해서. 일단 제너럴한 용어고요. 아, 네. 하지만 특히 이제 데이터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옛날 기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을 아주 그 믹스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예전에도 데이터 아키텍트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그분의 역할은 DB를 잘 설계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그 다음에 DB뿐만이 아니라 노에스QL 하둡,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는 있었지만 네, 그 네. 용어가 함유하는 그 기술적인 기반과 깊이는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데이터 아키텍트를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네. 그런 교육 과정이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잘 안 돼 있죠 그런 것들이. 네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풀어야 할 분야라고 보고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미 겪고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도 아.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는 주요 역할이 고객분들이 DB를 잘 쓰실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해드리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클라우드에서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가이드해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하시고 또 그것이 정말 제대로 도는지 검증하시고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엔지니어들조차도 지금 그런 어떤 챌린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부터 DB까지 다 배우고 또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가이드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예, 같아요. 저희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존 고객분들이 온프레미스 중심에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적절히 믹스해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실 수 있도록 그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실제 그린대로 제대로 실행되는지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검증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좋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가시는 좋은지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고객분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 엔지니어들이 네네. 바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성능, 보안, 그다음에 이제 편의성. 자율 운영, 네. 편의성 다 알겠는데 또 이거 말고 이제 사장님들이나 CF는 이거 말고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성비. 네네네. 가성비는 어떨까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성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마이그레이션 비용. 음. 상당히 그 사실은 이제 시스템의 데이터 모델을 바꾸거나 하게 되면 네. 그것을 완전히 거의 새로 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이그레이션이 별도의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저 이미 오라클 DB를 쓰고 계신 분들은 아. 전혀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모델 변화 없이 네. 그대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어. 저희가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은 그 사이클이 네. 뭐 다른 데이터 센터로 네. 가는 거에 비하면 네.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바꾸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면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오라클 DB를 쓰시던 고객분들이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 센터를 쓰시게 되면 네. 데이터 모델 바꾸실 필요 없고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만 그것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되냐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냐 뿐인 거지. 네, 네. 실제 모델과 버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 없이 그대로 올리실 수 있는데 다만 검증은 필요하시죠. 정말 네.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은 필요하시겠지만 그것을 거의 아주 뭐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타 클라우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뺄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네. 저희가 이제 히든 코스트, 숨겨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테라까지는 무료고요. 그러니까 네. 10테라 이후부터는 빼내는 거를? 네, 빼낼 네. 때. 근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그 사이즈 리미트 없이 다 돈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쓸 때는 무료지만 그 데이터를 제가 클라우드 센터를 옮기고 싶어서 타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어서 그 데이터를 빼낼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 오라클은 10테라까지는 무료고 그 이후부터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제공해 비용이 드리거든요. 지금 빼내는 비용이 네. 데이터 빼내는 비용이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정도의 네, 큰 실제로 비용이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부담이 되고요. 어떻게 그것도 락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락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뭐좀 압축을 해서 저희가 압축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좀 컨설팅해드릴 좀 예정으로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바로 락인입니다. 특히 락인이 그런 부분도 락인이지만 그 벤더사만이 제공하는 API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이제 다른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또 재개발해야 되거든요. 네네. 프로그램 자체를.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락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오라클 데이터 센터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전부 오픈 소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네네. 모든 걸 오픈 소스, 오픈 표준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만 제공하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이 없고요. 네. 전부 알고 계신 오픈 소스, 그다음에 오픈 표준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아예 벤더 락인이 없는 그러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도 클라우드로 완전히 가지 않더라도 하이브리드로 가야겠다 한다면 네네. 그럴 때 지금 그 전문의 말씀하신 그런 히든 코스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상담을 받으면 이제 클라우드 비용에다가 플러스 그런 이런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네. 얼마의 비용이 A 안 B 안에 딱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비교가 그렇습니다.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코스트 이밀레이터가 다 있고요.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비용들을 다 이렇게 사전에 검토해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있고요. 아마 경쟁사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그 벤더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셔서 상대적으로 서로의 견적을 받아보시면 네네. 그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되게 좋은 건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또 이제 또 활성화되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싱도 가지 않습니까? 네네. 데이터 웨어하우싱도 그럼 자율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ADW라는 솔루션 자체가요. 실질적으로 꽤 상당한 128코어까지가 그 오토 스케일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그 정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지칭하는 거고요.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규모의 시스템, 네. 데이터 마트는 그 중에서 특정 분야를 보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들을 데이터 마트라고 부르는데요. 다 이제 분석 시스템이라 정보계 내지는 분석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ADW는 기본적으로 1코어부터 128코어까지 그 사용자가 지정하시는 만큼의 스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데이터 마트로 쓰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고객의 데이터 워크로드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요즘 이제 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AI도 인텔리전트하게 분석하는데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뭐 GPU라든지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도 이게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제대로 서포트가 돼야지 네. 기업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떤지. 네. 저희 이미 ADW 안에 그 실제로 머신러닝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ADW와 OAC라고 하는 어널리틱 클라우드 기능을 쓰시면 네. 그 안에서 상당수의 머신러닝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를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GPU가 필요하시면 GPU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사이언스.com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수된 서비스를 이제 저희 시스템 그 클라우드에 맞춰서 그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한 올해 하반기쯤 되면은 데이터사이언스.com이 기존에 있던 인수되기 전에 데이터사이언스.com이 다시 저희 시스템에 맞는 형태로 다시 자, 그 오픈될 데이터 거기 때문에 사이언스닷컴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 데이터 사이언스닷컴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게 되는 네. 데이터 컬렉션부터 데이터 그다음에 중간 처리, 네.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그 모델 그 설계, 모델링? 그다음에 실질적인 학습,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행까지, 그다음에 실행된 만들어진 모델의 실제 배포까지, 그다음에 네네. 실행까지 전체를 그 비주얼하게 다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상당히 가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오라클이 공들여서 인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com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그 AI의 설계와 운영에 초기부터 끝에까지를 다 아주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AI 기능을 저희 클라우드 센터 위에서 다양하게 써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토대가 될 거라고 데이터 생각합니다. 사이언스닷컴의 그 서비스가 네. 이
2세대 네. 오라클 클라우드에 이제 그 접목돼서 접목되는 거네요. 네, 이제 서비스 되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저희 ADW와 묶어가지고 네. 전체적인 AI의 그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설계, 실제 배포, 운영까지를 아주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60% 이상 쓰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갈 때 오라클 클라우드를 뭐 고려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내가 우리 IT 인프라는 오라클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온프리미스 쓰고 있는데 2세대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한국에 나왔어?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가? 그런 또 의문도 들 수 있어요. 오라클 데이터 센터는 내가 오라클 IT 인프라지만 저기 입점하는 거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 그런 의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은 특히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오라클 데이터 센터는 IaaS, PaaS 다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미 오픈 소스 기반으로 개발하신 분들은 IaaS 위에 설치하셔가지고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파스 서비스 중에 미드레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와 표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오픈 소스와 표준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라면 네.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디플로이해서 써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특히 기존 기업 고객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보안을 제공해 드리는 분의 주 안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저희 오라클 고객이 아니신 분들도 저희 IaaS 위에서 그다음에 저희 파스 미드리어 서비스를 활용하셔가지고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거나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계신 오픈소스 시스템들을 오픈 기반 시스템들을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보안이 강화된 젠2 기반의 IaaS 네네.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오라클 한국에 이제 오픈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어요. 네. 네, 체험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리 트라이얼 그 계정을 확보하셔가지고요. 네네. 저희 센터 지정하실 때 서울 리전을 선택하시면 아. 실제로 그 프리 계정을 통해 그 트라이얼 계정을 저희 서울 센터 위에서 계정을 이용하셔서 저희 서울 리전에 실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해 네. 보시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런 기업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하는 거 그 기업 한마디 해준다면. 기존에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서 저희 오라클 DB 내지는 그 대규모의 DB 워크로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신데 기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 요구로 인해서 뭐 애질러티라든가 아니면 비용 절감 때문에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계신 하지만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어서 성능이나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시라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서 실제 그 클라우드를 활용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계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어떤 특정 시스템이나 데이터 워크로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걸 저희 센터에 올려서 실제로 돌려봐서 정말 성능이 나오는지 안정성이 담보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객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 기존 이러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를 이렇게 올려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아키텍처 설계해드리고 성능 점검해드리고 방법을 가이드해드리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영업대표나 저희 엔지니어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오늘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한국에 이제 오픈한 이제 오라클 데이터 센터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 많은 이제 그냥 DBA들이 말씀하신 데이터 아키텍트로 네. 이제 커리어가 이제 전환되는 그런 거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면 참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챌린지를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겪었던 경험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사실 저희 오라클 DB의 가장 큰 후원자분들이 바로 DBA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분들이 데이터 아키텍터로 전환하시는 더 이렇게 스킬업 되시는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걸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저희 어떤 경험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